안녕하세요. 오늘은 관계에서 좀 민감할 수 있는 주제죠. 연락 두절. 특히 이 기간 동안 상대방, 남성이 겪게 되는 심리 변화랑 또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.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이 시기에 상대방 마음이 어떨까? 단계별로? 뭐 특정 영상의 8단계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은 좀 더 일반적인,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심리 흐름을 중심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.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요, 그 흐름을 이해하고 이걸 당신에게 힘이 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전략을 알아보는 거예요. 자,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그 자료들 보니까 연락도절 초기에 남성 반응이 뭐 안도감부터 혼란까지 엄청 다양하다면서요.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 초기 반응에 너무, 뭐랄까요,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.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은 계속 변하거든요. 역동적이에요. 전문가들이 보통 관찰하는 단계를 보면, 좀 흥미로운 흐름이 있어요. 처음에는 약간, 자유다 싶거나 좀 무관심할 수 있죠. 이게 1단계.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, 왜 연락이 없지? 당신의 침묵이 뭔가 의도된 건가 하고 곱씹게 돼요. 2단계. 결국에는 아니 왜 나한테 매달리지 않는 거야? 이런 짜증이나 좀 당혹감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이게 3단계예요. 아, 그 짜증이요. 그게 오히려 뭔가 신호일 수 있다는 거네요. 그렇죠. 당신의 부재가 이제 좀 신경 쓰기 시작했다. 뭐 이런 첫 신호일 수 있는 거죠. 흥미로운데요. 그럼 그 다음은요? 중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? 중기로 가면 이제 4단계부터 6단계인데 이때는 좀 더 내면으로 파고들 수 있어요. 본격적으로 이제 관계나 자기 행동을 막 돌아보는 거죠. 향수나 후회 같은 거. 이게 4단계, 생각 단계고요. 그러다 보면 당신 빈자리가 확 느껴지면서 외로움, 상실감 이런 걸 경험해요. 5단계, 부재를 느끼는 거죠. 이게 좀 심해지면 진짜 끝인가? 하는 두려움, 거의 뭐 패닉 비슷한 상태까지 가기도 해요. 6단계, 깨달음 혹은 패닉 단계죠. 잠깐만요. 패닉이요? 진짜요? 그건 좀 많이 힘든 상태 아닌가요? 어떤 경우에 그렇게까지 가요? 음,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. 관계가 깊었거나 아니면 이별이 좀 갑작스러웠거나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의 감정이 막 요동칠 때 당신이 거기에 같이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단계들을 아는 게 도움이 돼요. 지금 이런 단계일 수 있겠구나 하고 예측하면 좀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. 그의 초기 반응에 막 속단하지 않고요. 아하, 그렇군요. 그의 심리 변화를 이해하는 게 결국 내 감정을 좀 더 잘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. 그럼 각 단계별로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? 초기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요? 초기에는요, 무조건 엄격하게 연락 두절. 이게 핵심입니다. 그 사람 뭐 소셜미디어 염탐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뭐 그냥 툭 던지는 연락 있잖아요. 의미 없는 거. 빵부스럭이라고 하죠. 그런 거에 절대 반응하면 안 돼요. 이 시기는 그냥 오로지 나한테 집중하고 감정적으로 딱 거리를 두는 시간이에요. 당신의 부재를 확실히 느끼게 해주는 거죠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중기, 성찰하거나 패닉에 빠질 수 있다는 4단계에서 6단계는요? 그때도 계속 연락 안 받아요? 네, 기본적으로는 유지하는 게 좋아요. 그런데 만약에 그가 먼저 연락을 해온다. 그러면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아주 침착하고 짧게, 중립적으로 뭐 과거 얘기를 다시 꺼낸다거나 아니면 막 위로해 주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.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거든요. 방해하지 않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 후기 단계, 7단계, 8단계로 가서 만약 그가 좀 진지하게 연락을 해온다면 어떡해요? 일단 그 연락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를 봐야겠죠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그냥 뭐 가볍게 떠보는 거라면 여전히 무시하거나 아주 간결하게, 감정 없이. 근데 만약에 정말 진지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관계 회복 의지를 보인다. 그러면 그때는 좀 신중하게 응답을 고려해 볼 수는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바로 만나는 것보다는 공공장소에서 잠깐 얘기할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여전히 경계를 두는 거죠. 쉽게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만약에 그가 그냥 자기 길 가기로 결정했다면 8단계의 다른 가능성이죠, 그건. 그냥 존중해주고 당신도 당신 길 가면 돼요. 근데 만약 정말 변화된 모습이랑 노력을 보인다. 그때는 이제 명확하게 경계랑 기대를 설정하는 대화를 시작해 볼 수 있는 거죠.
중요한 건 어떤 결정이든 당신의 행복, 당신의 가치에 맞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. 네.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연락두절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상대를 되돌린다기보다는 내 치유, 내 성장, 여기에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시네요. 정확해요. 그래서 자료들도 다 이 시간을 자기 개발의 황금 교발 만들려고 하잖아요. 운동이든 건강관리든 새로운 취미든 아니면 일에도 집중하든 에너지를 온전히 나한테 쏟는 거예요. 내 자존감을 내가 채우고 내 삶을 내가 잘 만들어 나가는 거. 이게 진짜 중요해요. 그러면 외부 상황에 덜 흔들리게 되고 또 이게 역설적으로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. 이건 누구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최고의 나를 만드는 과정인 거죠. 네, 오늘 이렇게 연락두절 기간 동안 남성이 겪을 수 있는 심리 변화의 어떤 흐름,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나 자신의 성장에 집중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근데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이 단계들은 그냥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지 절대적인 예측은 아니에요.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. 이걸 참고는 하시되 가장 중요한 건 이 시간을 정말 당신의 자기 발견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. 그 결과가 재회든 아니든 이 경험 자체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앞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진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상대방의 여정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요. 이 기간 동안 오롯이 당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그 경험 자체가 어쩌면 관계 성공이라는 것에 대한 당신의 정의를 어떻게 새롭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